이렇게 산 꼭대기가 있으면 3세에서 5세의 남근기 시기에는 여기 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외치나? 야호!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다! 하고 외치는 시기예요. 이때 우리 부모님도 어떻게 반응해 주셔야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방보루기디가 간다. 방보루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아이의 자아 존중과 기르기 제2탄으로 준비해 보았어요. 2살부터 4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시기, 그리고 5살부터 7살 유치원을 다니는 시기 두 시기로 나누어서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살에서 4살 어린이집 다니는 시기, 이 시기에 대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발달 특징이 공격성과 무례함이에요. 프로이드는 공격성이라고 명했고요. 위니콧은 무례함이라고 이 발달 특징을 명료하였습니다. 대체 이 발달 무례함과 공격성이 무엇이길래 이 시기 때 꼭 잘 넘어가야지 우리 아이의 자아 존중감을 기를 수 있다는 거야. 무슨 연관이지? 라는 생각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야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아들이 3살 때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마구마구 울어요. 3살 정도쯤이면 아직 말도 잘 못할 때예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가 우리 아이의 전화를 이렇게 뺏어 들듯이 받아 드시고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들 좀 어떻게 해봐라. 지금 1시간 넘게 이렇게 떼쓰고 있어. 왜 이렇게 우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안에게 물었어요. 지안아, 왜 그래? 엄마한테 이야기해봐. 엄마가 들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줄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내 똥 버렸어.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가 자기 똥을 버렸대요. 그랬더니 옆에서 저희 친정엄마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아니, 아이가 변기에서 변을 받고 그걸 내가 변기에 버린 다음에 물을 내렸더니 이렇게까지 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으시겠죠. 자기 변을 버렸고 변을 버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왜 이토록이나 울었을까요? 이 시기 때 아이들의 발달 특징은 모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뭐 이유야 깊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세상은 나를 향해서 돌아가고 나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무엇마저도 특별할까요? 나의 똥마저도 특별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나온 똥은 특별하고 이것은 곧 나인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 중에서 간혹 우리 아이가 변을 봤는데 더러워 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표정으로라도 조금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게 되면 아이는 부모의 표정을 살피게 됩니다. 부모를 민감하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는 이렇게 느끼게 돼요. 우리 엄마가 나의 똥을 더러워하네? 내 몸에서 나오는 똥은 더러운 거구나. 나는 늘 깨끗하고 청결해야지 우리 엄마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약간 결벽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조금만 뭐가 묻어도 엄마 갈아입혀줘라고 말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이 똥을 누면 그 똥마저도 귀함을 마음껏 표현해 주었어요. 와, 우리 아들 똥, 엄마도 보자. 오늘 이렇게 예쁜 똥 쌌구나. 그런데 오늘 똥은 약간 왜 이렇게 묽지? 무엇을 먹어서 그렇지? 늘 본인의 똥으로 엄마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대한다는 걸 이 아이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본인이 오늘 할머니 집에서 보아둔 변을 퇴근하고 온 엄마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 변을 내려버렸으니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서 슬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해주셔야 할까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를 외치는 공격성이에요. 그럴 땐 기꺼이 그래 네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 네 말이 옳다. 그럼 해주실 수 있는 것으로 반응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요? 와, 이렇게 예쁜 똥을 놓구나. 그리고 똥이 변기를 통해서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해주셔야 해요? 똥아 잘 가. 다음에 또 만나자. 하고 기꺼이 의식을 치러 주셔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시기 때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나의 모든 것은 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아이의 발달 단계를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제 지인의 이야기를 또 하나 해드리자면 부부 합의사예요. 네. 그런데 이 여자분이 첫째가 딸, 둘째가 아들, 셋째가 막내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남편과의 사이도 너무 좋고 남편이 첫째 딸과 막내 딸은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을 너무너무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못마땅해 하지? 늘 의아했대요. 왜냐하면 좋은 남편이었고 딸들에게는 너무 좋은 아빠였으니까요. 그런데 유독 둘째 아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엄한 아빠의 모습인 거예요. 아이가 조금만 투정을 부리고 조금만 무례함을 보여도 아빠는 참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인분이 남편분과 함께 정신과를 찾아간 거예요. 거기서 사이코 드라마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예측이 되시나요? 이 아빠는 아들을 통해서 질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7살 때 단 한 번도 너처럼 때를 써본 적이 없어. 나는 우리 아빠 엄마에게 늘 의젓한 아들이었어야 하니까. 그런 내면의 자아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떼쓰고 싶었던 자아, 나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자아, 마음껏 공격하고 마음껏 무례하고 싶었던 그 자아가 이 아빠 마음속에 모양은 어른이지만 아이의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아들만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화가 났다의 이면을 들여다보니 질투였던 겁니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저렇게 하지 못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너 마음대로 하니? 하는 질투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이코 드라마를 통해서 아빠가 어린 시절 7살에 본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물었대요. 7살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순간 아빠는 마구마구 눈물이 쏟아져 나왔대요. 너도 사실 떼쓰고 싶지? 너도 어리광 부리고 싶지? 너도 부모님에게 하고 싶지 않다고, 나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싶기도 할 거야. 하고 꼭 껴안아주고 보듬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치료 과정이 거치고 나서 이 아빠는 정말 아들이 이제 더 이상 질투의 대상, 예전에 내가 해보지 못했었던 것들을 마음껏 하고 있는 아들을 질투의 대상이 아닌 진정한 자기 아들로 만나게 된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어때요, 부모님? 이 시기에 무례함과 공격성을 왜 꼭 거치고 지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이 시기의 대표적인 공격성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나요? 다 엄마 때문이래요. 다 아빠 때문이래요 하는 너 때문이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이런 모서리 같은 데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줘요? 할머니 떼치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 할머니도 어떻게 해주세요? 아이고 떼치, 우리 손자 다치게 한 책상 떼치라고 하시죠. 이 아이의 무례함을 잘 받아주고는 계시나 사실 이 방법은 그렇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넘어지게 한 건 이 책상 모서리가 아니니까요. 내가 잘 살펴보지 못해서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저 의자 때문이야, 할머니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라고 탓을 할 때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이게 왜 엄마 때문이야? 이게 왜 엄마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넘어져서 놀랐구나. 지금 그 아이의 현 상황을 덤덤하게 읽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누군가를 탓하는 아이로 크다 보면 나중에 본인이 진짜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남 탓을 하는 아이로 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해서 지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억울한가, 속상한가, 무서운가, 아픈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다양한 감정이 자기에게 지금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이는 이 다양한 감정을 다 소화해내기에는 아직 본인의 자아가
단단하지 못하고 넓지 못하고 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을, 이 힘듦을 우리 부모님 아니면은 나를 양육해 주신 주 양육자에게 토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주시라고요?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넘어져서 아프구나. 놀랐지? 엄마가 호해줄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떡해. 아, 너를 제대로 보지 못한 엄마 잘못이야. 라고 그 잘못을 어머니에게 가지고 오시는 거는 또 안 돼요. 그럼 이 아이는 커서도 자기의 잘못을 상대에게 넘기고 엄마의 잘못이야가 이 시기 발달 단계를 넘어서 다른 시기까지도 소거되어야 하는 시기까지도 계속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는 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으로 감정을 잘 읽어주시는 방법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2세에서 4세 우리 아이의 자아 존중감을 기를 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 말씀드렸어요. 아이가 공격성을 보이거나 무례함을 보일 때 어떻게 한다? 기꺼이 이 시기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넓은 마음으로 잘 보듬어 주시고 포용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3세에서 5세 유치원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특징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를 외치는 나르시시즘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저는 이 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렇게 산 꼭대기가 있으면 3세에서 5세의 남근기 시기에는 여기 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외치냐? 야호!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다! 하고 외치는 시기예요. 이때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반응해 주셔야 할까요? 이 시기에 아이가 벌써부터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면 앞으로 인생도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살아갈 것 같아요. 교만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버릇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이 아이에게 따끔하게 혼을 내거나 잘난 척이 얼마나 나쁘다는 건지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미덕을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듯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발달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아이가 산 꼭대기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 하고 외칠 때 우리 부모님들은 기꺼이 메아리가 돼요. 그래, 네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를 외쳐주셔야 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아요. 버릇 없어지지 않아요. 아이들 몇 번의 버릇 없음으로 평생을 교만한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성숙도는 부모의 성숙도와 비례하는 거니까요. 제가 유치원 현장에서 근무할 때 아이들은 두 가지 형태를 보입니다. 부모님들이 평소 때 이 아이의 나르시시즘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가 사실 보이는 상황이에요. 한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나 어제 미술학원에서 이거 잘 만든다고 선생님한테 사탕도 받았다 라고 자랑을 한 거예요. 종이접기로 카네이션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유치원에서도 친구들에게 뽐내기 위해서 카네이션을 접었어요. 그리고 나 이거 잘 접어서 어제 미술학원 원장님께 사탕 받았다 하고 자랑을 늘어놓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때 아이들은 명확하게 두 분류로 나뉘어집니다. 엄마로부터 항상 겸손과 배려와 그것이 미덕이다라고 배운 아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너 잘난 척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 분류의 아이는 진정으로 그 친구를 칭찬해 줍니다. 너 너무 기뻤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금 전에 내가 색종이 접기를 잘한다고 뽐냈었던 친구 입장에서는 너 잘난 척하지 마 라고 자신을 지적하는 친구의 이야기가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너 정말 기뻤겠다 하고 자신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친구가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 부모님들이랑 통화를 하다 보면 첫 번째 친구 엄마는 아이에게 끊임없이 겸손을 가르치고 잘난 척은 나쁜 거라는 걸 무의식 중에 아이와의 대화 속에서 늘 이야기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엄마는 기꺼이 아이가 잘난 척을 하거나 내가 제일 잘났을 때, 제일 잘났다고 외칠 때마다 그래, 우리 아들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본인이 최고다, 너 대단하다, 근사하다, 멋지네, 잘해냈어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는 그 사회적인 언어가 그대로 친구들에게도 전달이 되더라는 겁니다. 부모님, 나중에 우리 아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학년기 이상 되면 계속 여기서 더 올라갈 곳 없어요.
무엇이 자랐기 때문에?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동생이 죽도록 미워요. 그래도 엄마 아빠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 미도운 동생 내가 보듬어도 줄 줄 아는 그 정도의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잘난 친구가 있음도 인지적으로 비교 개념이 생기면서부터 발현되고요. 내가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안이 꽂고 싫지만 배려하고 양보하고 질서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아는 단계가 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여기 계속 서 있고 싶어도 서 있을 수 없어요. 기꺼이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산을 다녀보신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정상에 올라가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꺼이 내려오죠. 왜냐하면 하산하지 않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려와야 하잖아요. 하지만 겸허히 기꺼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왜? 나는 방금 전에 정상을 찍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아직 중턱도 도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럼 내려오는 내내 기꺼이 내려올까요? 기분 좋게 내려올까요? 만족감을 가지고 내려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상에 올라가지 못했었다는 결핍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의 이 시기 꼭 형성되어야 되고 확립되어야 하는 나르시시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결핍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그 결핍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내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는 거죠. 그 결핍은 내가 엄마가 되었을 때 아니면 내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보직을 얻거나 직장의 한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떤 결로든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서 아이를 키워낸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의 자아 존중감은 큰 비밀 속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발달 단계마다 보이는 아이의 특성을 우리 부모가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상호작용해 주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어떠셨나요?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시기 때 아이들의 대표적인 특징 무엇이 있었나요? 네, 2살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7살까지는 아이가 마음껏 무례할 수 있도록 마음껏 공격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버릇없는 건방진 아이로 키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멋대로인 아이로 키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시기가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방법 안에서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으로 이 아이가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대표적인 특징 무엇이 있었나요? 나르시시즘,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 잘났다를 외칠 때마다 우리 부모님 그래 네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 기꺼이 외쳐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치는 것에 대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학령기 이후에도 계속 외치도록 해주시면 안 돼요. 그것은 결핍 없이 아이를 전능감만 가지고 키우게 하는 잘못된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제가 또 한번 들려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학령기 전에는 기꺼이 우리 아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다를 외칠 수 있게 해주셔야 한다는 거. 그런데 그게 교만이 아니고 타인을 괴롭히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었을 때 내가 제일 잘났다는 비교 개념의 나르시시즘이 아니라 그냥 내가 제일 잘났다 하는 나르시시즘, 담백한 나르시시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 칭찬 많이 해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시고 아이가 하는 모든 행동에 응원 많이 해주시는 부모님들 되시길 방부르기니가 응원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